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현재입니다. 이 영상은 후반부로 가면 되게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제 채널에서 구독자가 확 빠지거나 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그 진보 쪽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보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실제 정치적 생명을 뺏으려고 그러죠. 실제로 그거 거의 같은 급의 에,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 탄핵 시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됐으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겠죠.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정치인은 이제 한 배를 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배를 타고 있는 그 승객인 국민을 더 나은 복지국가로 가든 하여튼 더 나은 나라로 운항하기 위한 배의 승무원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선장급이고 이렇게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가 1등 기관사, 여당 대표가 2등 기관사 이쯤 되고, 이거 쭈루루룩 밑에 이제 여러 공무원, 민구 정치인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선장이 이렇게 되면 일단 정치가 불안해집니다. 그 배가 잘 갈 수 있을까요? 정치적 불안정으로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정치적 혼란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타고 있는 승객들은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지겠죠. 신뢰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선 되게 힘듭니다. 그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정치인들이 몇 사람 됩니까? 손 꼽지 않습니까? 자, 우린 대한민국이 일제 시대 때 일제 억압을 하고 광복이 됩니다. 물론 2차 대전은 종전과 동시에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을 때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친일 하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다음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다시 자리를 차지하죠. 기회주의자가 다시 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조용히 이제 실제로 국민들을 위하고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자기 일을 잘 안 하더라도 시국이 불안정하면 거기에 기회주의자들이 딱딱 어떤 빈 틈을 찾아서 딱 들어가겠죠. 그게 보기 싫어요.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법적으로도 탄핵 사유나 이런 거 해서 이제 헌법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헌법이라고 해서 1988년도가 제일 최근 개정이죠. 아직도 못 하고 있다는. 88년도 언제? 33년 전요?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이었죠? 중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러고 나서 탄핵 후에도 대통령 선출이나 권력 이완 과정에 법적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그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또 큰 손실입니다. 대통령 선거하게 되면 그 돈이, 헛돈이 그게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제가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한 5, 60% 받고 있는 야당 대표를 깜빵 보내도 똑같은 일은 발생을 할 겁니다. 이거 좀 영향은 좀 적겠죠. 예, 그리고 경제적 불안.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도 실제 경제 불안? 왜 경제, 나 그때 난 잘 살았어. 그거는 실제로 조금 말씀드리면 좀 있으신 분들, 이게 실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수 쪽 지지하시는 분들. 근데 그때 많은 걸 잃으셨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종부세 확 늘리고 이제 그때는 부자 감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실제 문재인 정부를 그래서 싫어하는 것도 있죠. 예. 그 전에는 안 해갔는데 정권 바꾸더니 내 돈만 뺏어가네. 이런. 하여튼 그렇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사시는 분들이 돈을 좀 쓰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예,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는데 그게 안 돌아가니까 경제 시장이 불안정해질 거고, 실제 이제 그다 국제 신용도가 떨어질 겁니다. 국제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건 해외 투자금도 떨어질 거고, 있던 아이들도 도망가고 이러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의 자체 경제력만으로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해외의 큰 자본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기업들, 삼성, 현대, 기아 자동차,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해외 자본입니다.
하여튼 뭐 그런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경제 시장이 되게 불안정해집니다. 다행히 그때 뭐 실제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들 뭐 욕을 하실지 모르지만 경제 지표적으로 그거를 뭐 많이 안 흔들리게 했고 많이 흔들릴 뻔한 걸 뭐 실제로 코로나라는 전 세계의 동반 하락으로 거기서 뭐 노력함으로써 이제 큰 차이가 날 뻔한 걸 다행히 크게 차이가 안 나고 그리고 많이 떨어질 뻔한 걸 그 덜 떨어진 거 뭐 그래서 이제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갈등 뭐 실제 제가 읽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책에도 제일 중요 국민 통합 좀 하자라고 하는데 이번 탄핵을 다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감방에 가던 대통령이 탄핵이 되던 일단 국민은 다시 철저하게 분열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 통합을 이제 저해하겠죠. 국제적으로는 아까 뭐 다시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사석에서 얘기했나 뭐 영상에서도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탄핵은 거의 핵폭탄급의 뭐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2차 대전이 핵폭탄으로 종전이 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이제 뭐 3차 대전이 없긴 해서 그렇지만 어떤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6.25 전쟁 때도 핵폭탄 던지자고 메가더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근데 못한 이유가 종전은 시킬 수 있고 뭘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여파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실제 전쟁에서도 그런 핵폭탄 투하라는 건 안 하게 됐죠. 뭐 그 외에 다른 뭐 그 이후에 뭐야 실제로 이제 뭐 핵폭탄 쓰지 말자는 뭐 그런 것도 있었었고 뭐 핵폭탄 떨어뜨리시면 진짜 3차 대전 났고 뭐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 정도 급의 걸 대한민국 경험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그래도 상당히 발전된 민주화 사회에서. 그래서 근데 또 지금 그걸 떨어뜨리자고요? 그게 발전된 민주주의입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진보한테도 묻고 싶고요. 보수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왜 약간 이제 흥분한 건 이제 뭐 댓글에서 이제 뭐 역사는 반복되고 뭐 자정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이거 정치라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그 시스템을 고치면 되는 거지. 이걸 뭐 다 잘못됐으니까 에이 뭐 다시 뭐 경상도 말로 뭐다 불어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안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이 뭐 하던 일이 뭐가 잘못됐을 때 그걸 포기하는 거에 얼마나 큰 결정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자영업 이렇게 지금 대구에 엄청 많이 문 닫고 있어요. 그분들 닫고 싶어서 닫고 있습니까? 참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한 내 사업체를 그걸 닫을 때의 마음 여러분들 많은 분들도 아실 거 그건 좀 큰 거고 그 외의 것들도 뭐 연애하면서 여자친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뭐 그것도 실제로 뭐 그렇긴 하죠. 그래서 포기하게 되면 그게 편합니까? 저는 이제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듯이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은 절대 지지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구속에 대해서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애석하게도 국민들이 애석하게는 아니고 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국민들의 선택에서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해야 된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안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의 지지율 올리셔서 뭐 임기 마치시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시민들이 찾아가면 환하게 웃을 뭐 집도 서울 근처라며요. 거기 뭐 관저 잡으신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시민들하고 참여할 수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이 저뭐저한그 뭐지 그 마을에 박혀가지고 그 거의 깜빵 생활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2번인가 3번밖에 집 밖에 못 나와요. 큰일 아닌 이상 그렇지 않고
진짜 뭐 저녁에 술 좋아하시니까 저녁에 그냥 경호원 일부 경호원만 데리고 그냥 저기 시장 나가가지고 시민들하고 소주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발 지금 뭐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뭐 꼭 판단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잘 아시듯이 정치적 경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근처 자기 근처에 있는 뭐죠 측근이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원래 검찰총장까지 올라가셨을 때까지의 뭐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어요. 괜히 복잡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디 뭐 정당이나 뭐 이런 데 하고 있으면은 뭐 어디 나와달라 뭐 예전에도 제가 했잖아요. 최혜병 특검법 반대했을 때 저는 그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가가지고 또 나 뭐 그따 끝나고 나서 그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다음 주도 나오실 겁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좀 통화하면서 누구한테 좀 승질을 좀 냈어요. 아니 왜 질 것처럼 생각하고 한 거냐고. 물론 제 생각이 짧았을 줄 모르죠. 근데 그렇게 귀찮게 하냐고요. 정치인은 그냥 조용히 아까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를 더 나은 복지국가 아니면 뭐 복지국가가 싫으면 모든 국민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평화롭고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로 이끌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상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요. 저기 이재명 대표 구속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은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지금 힘을 가지신 대통령님의 결단과 그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뭐 제 작은 힘이나 막 구독자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 작은 힘이라도 뭐 진짜 뭐 이게 이 영상 보셔봐야 얼마나 많이 보시겠어요. 잘해봐야 뭐 몇백 명 보시겠죠. 끝까지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 10분도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분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음, 엄청 감사하겠죠, 제가. 여튼 그렇습니다. 또 뭐 제 영상들 보시고 대부분들 하시는 반응이 야,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랬다 저랬다 삼천포 빠졌다. 이상한 얘기 한다 하실지 모르지만 분명 제 뜻과 같으신 분이 있으시리라 생각되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더 나은 세상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